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럭셔리 SUV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의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저에게 차량 구매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버는 돈 세금으로 다 납부하는 것 같아서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제가 타는 차량을 구입할 때 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이 비즈니스 차량으로 쓰면 비용 처리할 수 있죠.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내기 위해 내가 내 재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를 사서 그걸 비즈니스 수입을 내기 위해 쓴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비용 처리는 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물어보신 것은 이 럭셔리 SUV니까 아마 지인이 돈 벌었을 때 그거를 그 럭셔리 카를 사는 것도 온전히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관련된 규정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제너럴 룰은 뭐냐면요. 무게가 6,000파운드 넘는 차량이에요. 뭐 SUV라던가 밴,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얼마에 사서 뭐 20만 불에 사서요. 구매 첫 해에 80% 이상을 비용 공제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출퇴근용으로 뭐 세단 조그만 거 사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럭셔리 카인 거죠.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을 공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규정의 적용을 잘 받아서 내가 퀄리파이가 되면, 자격이 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소유한 차량이어야 돼요. 나 또는 나의 비즈니스죠. 나의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어야 된다. 리스차는 해당이 안 된다. 리스차는 뭐 리스비가 그대로 비용으로 하겠죠.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못해도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50% 미만이면 안 돼요. 50%가 넘으면 100%가 아니고요. 50%가 넘으면 그 퍼센트만큼을 내가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수준만큼, 뭐 60%면 60%겠죠. 만 전체 비용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게 세법상 용어로는 predominantly 비즈니스 용도로 쓸 경우에는 구분 안 하고 100% 쓴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비즈니스 용도가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고가의 차량을 사서 전체를 비용 처리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일 텐데요. 컨셉은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죠. 일단 내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비즈니스의 수입을 내기 위한 용도로 내가 쓰는 자산, 특히 이게 유형의 자산, 뭐 유형 자산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죠.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펜도 있을 것이고요.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요. 책상도 있을 것이고요. 뭐 등등등등 이퀴먼트들 또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차량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물품 구입들 또는 이퀴먼트, 기계 장치들은 모두 감가상각이 대상이 되고요.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용 연수, 특정 이퀴먼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세법상 규정된 내용 연수, useful life죠. 동안의 감가를 인정한다, 상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컨셉이 도느냐? 섹션 179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반영이 됩니다. 섹션 179이라는 것은요. 유형 자산, 부동산 자산 말고요.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일부 뭐 루프, 뭐 저 지붕이라던가 뭐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들 논외로 하면 일반적으로 동산 자산에 대해서 얼마까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특별 규정을 말합니다. 이건 한시법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법이고요. 금년 2023년의 경우는 총 116만 불까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인 거죠. 그리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요. 내가 섹션 179을 쓰건 또는 안 쓰건 무관하게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을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컨셉은 비슷한데요. 결국은 내가 내용 연수 중에 내용 연수 동안에 그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구매 비용 전부를, 사실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22년까지는 전부 100%를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23년부터는 80%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60%, 40%로 내년, 후년에 줄어드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방식을 써서 섹션 179과 마찬가지로요. 가속 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씀으로써 내가 차량 구매, 이퀴먼트 구매에 들인 비용을 모두 당해에 비용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만 살펴보자는 거죠. 6,000파운드 이상의 SUV, 크로스오버 비클 또는 밴이라면 구매가의 80%,
까지를 내가 당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6,000파운드 이상의 패신저 밴이니까요. 패신저 밴이면은 9인승, 운전석 뒤에 자리가 9인승 이상인, 그러니까 미니밴보다 더 큰 거겠죠. 이 경우에, 또는 픽업 트럭인 경우,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80%가 아니라 그냥 100%라고 보셔도 돼요. 왜? 116만 불까지를 섹션 179로 다 감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차를 막 100만 불 넘게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이와 같은 6,000파운드 이상의 패신저 밴 9인승 이상 그리고 픽업 트럭의 경우는 전액 다 비용 처리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6,000파운드 이하 일반 차량 뭐 이런 것들은요, 최대 22,000불까지만 감가상각한다. 뭐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그런 차량들은 샀을 때 최대한 디프리시에이션으로 감가상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분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나 수입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또 차에다가 20만 불 쓰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요, 레버리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20만 불짜리 무슨 G웨건, G바겐을 산다라고 쳐요. 아니면은요, 뭐 캐딜락, 뭐 에스컬레이드, 뭐 큰 차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는데 내가 다 내 돈으로 비즈니스 자산만으로 사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본인 자금 또는 회사 자금 그리고 론을 받아서 하면 레버리지 한 거에 대해서요, 당연히 이자 비용대로 또 비용 인식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산 거, 내 자산은 40만 불 썼지만 총 자산, 디프리셔블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은 그만큼 더 큰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해서 사서 가속상각을 통해서 페이퍼상의 서류상의 손실을 일으켜서 내가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써먹는 것과 비슷한 컨셉인 거죠. 내가 소득을 많이 냈는데 비즈니스 목적의 비이클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삼으로써 더 큰 비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6,000파운드 넘는 차량을 20만 불에 사서 16만 불 이상 비용 공제한다는 것이 결국 그와 같은 컨셉들이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공제를 내가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상황을 받으신 거다, 설명 들으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비즈니스 용도로 내가 소유한 거였죠. 비즈니스 용도여야 돼요. 무조건 내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G바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합당하게 IRS의 에이전트가 물어봤을 때, 챌린지 했을 때 내가 이건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것을 르짓하게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사례는 의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의류업이 뭐 홀세일일 수도 있고 리테일 뭐 어떤 하이엔드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유명한 배우들을요, 뭐 미국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뭐 유명 배우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모델로 하고요. 공항에 픽업도 가야 되고 드랍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행사에서 이런 것, 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어떤 그 차량의 절대 가격이 비싸다 또는 사치품이다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충분히 내가 소명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